네, 2022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사회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자들이 다시 뭉칩니다. 이재명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촛불을 다시 들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MB를 거꾸로 들었던 그 시나리오를 다시 펼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조용필이 부른 불후의 명곡 촛불이 있죠. 촛불. 그가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렀고 작사는 이유 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촛불 시위를 할 때 그대는 왜 촛불을 드셨나요? 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죠. 연약한 이 연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어쩌고 저쩌고 좌익의 촛불이여 바람아 멈추어라. 이 사람들은 보수여 멈추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겠죠. 지금 이런 주장, 윤석열아 멈추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3월 26일 저녁 동아일보 앞에 있는 청계천 광장에서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가 란 단체가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불법, 불통, 국민무시,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200~300명이 참석한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X새끼 구속, 윤석열 아웃, 윤석열 꺼져, 윤석열 김건희 동시 구속, 정치검찰 박살내자,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등의 글이 쓰인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안 했습니다. 인수위입니다. 인수위. 근데 이 무슨 세력인가요? 반 윤석열은 분명하고 반 보수인가요? 반 대한민국인가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과거 저희 대학 다닐 때 전대협이라고 있었고 그 후에 한총련, 한대 이런 이름 많이 바꿨는데 그걸 이었다고 하는 NL계열, 민족해방, 즉 주사파 계열이죠.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집회의 사회를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원장은 윤석열이 열차에 족발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앞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빈좌석에 다리를 뻗은 적이 있는데 그걸 족발을 올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명박 때는 정확히 2달 후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2달을 지난 다음 이곳 청계광장에 모였다. 2008년 5월 2일 그때 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 2008년 3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2달인 5월 그때 오신 분들 손 들어봐라. 근데 지금은 2주 만에 모였다. 이 2주는요 대통령 취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끝난 지 2주 만에 모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과 전환 대표인 운영위원장인 김민웅 교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목사죠. 이제 장기전이 될 전투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주장했고 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는 눈물을 흘렸고 누구는 술을 마셨고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 만에 정신을 바로 차렸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랑, 단체 자랑을 합니다. 2016년 우리는 1단계로 박근혜 퇴진을 이뤄냈다. 2단계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서초항쟁을 벌였다. 즉 조국 지키기를 벌였다는 얘기죠. 3단계 전면전이 바로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기였는데 그걸 끝냈다. 이렇게 치르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 네, 서초항쟁 실패했고 3단계 전면전 실패했죠.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는 제2차 촛불항쟁의 날을 밝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조선이열단 김태현 단장이라는 사람은 14년 전, 즉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죠. 바로 그 김건희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정 선생님과 함께 2008년도 이명박 탄핵 촛불을 들어 올렸던 곳이다. 청계광장은. 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쭉쭉쭉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런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아직도 있나? 어쨌든 기자입니다. 열린공간TV에서 많이 활동했죠. 윤석열 당사자가 고작 24만 표 차로 이기고 세상을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유유자적하고 있다. 저희가 취재한 윤석열 후보자의 불법 비리 174가지를 정리한 윤석열 X파일이 있다. 열린공간TV는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 진보 유튜브들과 함께 윤석열 불법 비리를 반드시 취재, 보도해 국민 심판대에 올리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제 좌파들이 상당히 당황한 24만 표 차로 지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들은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김혜경 여사의 법카, 그리고 시끄러운 복잡한 대장동 게이트는 절대로 거론 안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외눈박이, 선택적 인지.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가 있거나 법카를 마음대로 사용했거나 대장동 게이트를 했으면 이자들은 엄청 떠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위가 벌어질 때 보수 세력들은 손 놓고 있었죠. 다만 사랑의 교회인가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단체하고 신의 한수, 유튜브 하시는 신의 한수 쪽, 안정환 씨 쪽, 이쪽에서 맞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사실 보수 세력들은 참 안일하죠. 지금 좌파들은 선거에 졌다고 2주 만에 들고 나오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죠, 보수 세력들은. 자, 근데 이렇게 대선에서 지고 난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좌파들, 이들이 바로 선동가들입니다. 그 뒤에 또 상당한 좌파들이 있죠. 행동대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세력들이 민노총, 한노총도 될 수 있고요. 전교조, 전공로 이런 노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직업 운동가가 아니거든요. 봉급쟁이입니다. 봉급쟁이. 봉급이 있으니까 행여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는 회비를 토대로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전공로가 움직이긴데 이들도 함부로 움직였다가 이 봉급쟁이들은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눈치를 본 다음에 움직일 겁니다. 김민웅 목사를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옛날 전대협 의장인가 했던 김민석 국회의원 있었죠. 그의 친형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3월 13일 윤석열을 필두로 한 정치검찰의 쿠데타 진압에 무력했다. 촛불혁명의 대의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윤석열 당선을 검찰 쿠데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력은 김호수가 이끄는 또 박범계 산하에 있는데 윤석열 혼자 검찰 쿠데타 하나? 그리고 이들은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명백히 비겁했다. 자신의 안정적 지지율에 안주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내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죠. 근본적으로 촛불혁명을 배반했다. 사투를 벌이는 일에 절대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안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게 빚진 바가 없어지게 되었다. 네, 문재인이 안 도와줬으니까. 그가 앞으로 감당할 바는 온전히 새로운 정치 체계다. 촛불혁명은 이제 본격적이다. 시민 권력이 답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좌파 세력들도 한 줌의 세력들은 있죠. 근데 그들도 뭔가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재인한테 붙어갖고 그걸 지금까지 이뤘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권력 고치기에 이재명으로 갔는데 이재명을 붙었는데 이재명을 충분히 친문이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보고 아바타 역할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씨는 법카 비리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줌 안 되는 좌파들도 어디로 붙어야 될지 누구에 의지해야 될지 좀 당황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 김민웅 씨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2022년인가요? 원래 1월인가요? 19년에 이미
2019년 9월 달에 벌써 반윤석열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1월 달에는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재명의 길은 모든 부당한 기득권과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면 열리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순간 이재명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기 쉬운 조건에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거 이제 주사파들이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네 뜻을 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젊은 피를 드린다고 하니까 대거 들어가서 그걸 활용했죠. 결론적으로 YS 세력하고 김영삼, 김대중 세력을 주사파, 좌파의 숙주로 만들어버렸죠. 그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그 이후에 노무현을 거쳐서 문재인 때 꽃을 피웠던 겁니다. 이제 꽝 깨져나간 겁니다. 아주 근사한 표차로. 그러니까 새로운 숙주가 지금 필요한데 이재명을 잡았는데 이재명이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씨는 백그라운드가 어렵게 컸다고 돼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는데 고향 안동을 떠나서 어떻게 떠들고 아버지는 뭐 청소를 하고 어머니 화장실을 지키고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죠. 무슨 숙주를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숙주 잡는 게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공직을 오래 있어 그런지 공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윤리관을 만들어 오면서 자유롭게 행동한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있는 집 아들이니까 비교적 배포도 이렇게 놀았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명백한 괴물이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덕분에 우리는 김건희 씨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됐다. 열린공간 TV 추적으로 어쩌고 알게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를 치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씨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다름 아닌 메두사다. 우리에게는 메두사를 베어낸 페르세우스의 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또 코너에 몰렸고 겁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지면 살벌하게 당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민웅 씨는 아까 말한 대로 김민석 씨의 형이고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한 바가 있고 미주동아일보에서도 한때 기자를 한 적이 있네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이제 보수파들이 술 먹으면 하는 얘기가 좌파 척결 우익 보강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 오른쪽으로 돌려 이렇게 하는데 좌파는 척결한다 해서 척결되지가 않습니다. 척결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칩니다. 좌파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다른 세력들이 못 붙도록 이재명이라는 세력, 문재인이라는 세력들이 숙주가 되지 않도록 고립시켜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김영평 고려대학교 전 교수님 이론을 그분이 갈등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불편한 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없애려고 손대는 순간에 그 자들이 마구 날뛰어서 더 혼탁해지니까 가만히 두라. 거기에 붙지 못하도록 걔네들을 분리시켜라. 그게 갈등을 관리하는 거지 갈등은 해소가 안 된다. 지금 이자들이 날뛰게 되고 뭐 주장하다 보면 동조하는 세력이 나와서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전공로 붙으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불구스름하게 간다. 그런 와중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윤미향이, 양이원영이. 아니 반해 운동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에너지 정책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됩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풀어도 정부가 푸는 거지 무슨 정의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의연에 올라가면 정대협이고 정대협에서 맨 처음에 이화여대 교수가 그땐 정신대로 잘못 알았죠.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 위안부 문제를 처음 밝혀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화여대 교수였습니까? 천만의 말씀. 몇 차례 보여드렸던 이 책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쓴 70년대에 이미 썼습니다. 일본에서 다 밝혀진 거. 여기에 조선 출신 위안부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그 여자를 찾으면서 된 거잖아요. 뭘 한 게 있다고 윤미향이가 나와갖고 아직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소수의 좌파들이 노는 와중에 거기에 이걸 잘못 건드려 자꾸 커지다 보니까 온갖 세력이 커져서 윤미향이 같은 사람이 일본 기자가 한 겁니다. 그 과실을 지가 따먹고 현대중공업한테 10억을 받아갖고 그래 집을 사서 그걸 자기가 즐겨. 자, 이 좌파들이 거리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기동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그람시 이론이라든지 운동권 애들 많이 공부했던 거, 진지전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사회가 혼탁해질수록 그 자들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거리를 차지해서 계속된 주장. 뭐 김건희 씨는 메두사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다수면 따라갑니다. 사실 그 카세트도 오르데가가 우중의 정치인가를 썼는데 대중들은 사실 어리석은 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혁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그 국민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척 국민을 갈라치게 해놓고 인민재판에서 끌고 가다가 자기네 잘 먹고 잘 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게 좌파 아닙니까? 국가는 뭐가 되든 말든. 그 결과 지금 그렇게 걸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러시아가 세계 2대 강국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버벅거리는 저 꼴을 보고도 모릅니까? 자, 이 촛불을 다시 켜려고 하죠. 이 촛불을 어떻게 촛불로 두면 됩니다. 촛불로 횃불로 만드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3월 2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육아업 새로운 사저로 갔을 때 그 포토존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존에서 서성이던 태극기를 두르고 등에다가 배낭 메고 있던 사람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인민혁명당 사람들은 다 처형이 돼서 지금 없는데 사법살인 진실규명연대 뭐 어쩐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민웅 씨가 이끄는 그런 조직과 관련돼 있는 건지 없겠죠. 혼자 움직였겠죠. 근데 이렇게 불만 세력 가진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아까 소수의 좌파들이 막 움직여서 뭔가 하는데 거기에 분위기 편승해서 노조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와서 극단적인 행동을 가면서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우리가 5년을 보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그런 결과였고요. 이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사실은 이걸 그동안 국정원이 단독으로 다뤄오면서 그냥 돈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는 보수단체들은 부패했고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잘 다뤄야 됩니다. 괴벨스 이론을 거꾸로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들을 고립시키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론전입니다. 정치는 언론으로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로 만들면 돼요. 조용필 노래처럼 연약한 여인이여 뭐 사랑의 여인. 그래서 이유는 뭐 사랑이긴 하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꺼지면 좋지만 또 킬 수 있으니까 촛불인 상태로만 두면 됩니다. 횃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북한을 거칠게 다루어라. 중국을 거칠게 다루어라. 국민들은 박수 칠 겁니다. 이기는 정치를 해라. 이기는 정치를 해라. 통수권을 가지고. 북한한테 설설 기는 게 아니라 북한을 치라 이겁니다. 그러나 마구 전쟁으로 가는 그 무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푸틴처럼 하지 말고. 푸틴이 처음 우크라이나 칠 때 인기는 좋았겠죠. 이제 패전하니까 코너에 몰리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기는 정치를 해라. 좌파들을 쳐라. 그럼 자꾸 소수파가 되면서 조용필 노래처럼 사랑 때문이 아닌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촛불을 연연히 하도록 만들어라. 모처럼이 아니라 다시 촛불을 든 저 세력들에 대한 대응 방법은 그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